대주주 적격성 등을 근거로 단기금융업 심사를 미루면서 2호 단기금융업 인가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서울 지역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G U+가 속도와 용량에 제한이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은행 카드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특판 출시와 선수 지원 등에 나서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올해도 벌써 2달이 지나고 있는데 2호 단기 금융업 인가 초대형 IB에 대한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대주주 적격성 등을 근거로 단기 금융업 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경영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로 심사를 미루는 건 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이 1호 단기금융업 인가 초대형 IB로 선정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2호 단기금융업 인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초대형 IB로 선정된 증권사 4곳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단기금융업 심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경우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로 보는 현행법상 심사 보류가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기금융업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에 불법 거래 문제가 불거져 지난달 57억 5,5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단기금융업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현재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초대형 IB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NH투자증권입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지분 49.1%를 보유한 NH농협금융지주가 최근 채용비리,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올 들어 3번 있었던 증권선물위원회에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경영과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업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는 겁니다. KB증권 등 4곳의 초대형 IB 모두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 IB 부문을 강화했고 미래에셋대우도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 사업을 노리고 7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준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서울 지역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는 곳에선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에 있는 8만 가구에 달하는 빈집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내년 지자체에 정비 계획을 세워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빈집은 꾸준히 8만 가구가량 유지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루어진 빈집 현황 조사를 보면 지난 2015년 7만 9,800가구로 2005년 이후 8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 14곳에 4만여 가구, 강남 지역 11곳에 3만 8천여 가구가 있습니다. 8만 가구에 달하는 빈집은 아파트가 4만 3천 가구로 절반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으로 이주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4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은 개보수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정부는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1년간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을 빈집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기 계량기 사용이 중지된 상태거나 상수도 사용량이 1년 이상 영인 상태 등이 기준입니다. 또 빈집을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 철거나 개보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선 집주인들이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연면적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주고 조경 기준 등을 최대 50%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처럼 빈집을 소규모 도서관 등 테마형 주택으로 정비하거나 거주 공간 외에 공동 육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LG U+가 속도와 용량에 제한이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U+가 국내 최초로 데이터 제공량에 제한이 없고 하루 동안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써도 느려지지 않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그동안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기본 2-30GB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하루 2-3GB 정도의 데이터만 제공해왔습니다. 또 하루 제공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데이터 속도가 확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월 88,000원으로 이러한 제한 없이 LTE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LG U+의 승부수입니다. LG U+는 지난해 말 최고가 요금제인 11만 원대 요금제 서비스 가격을 8만 원대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엔 무제한 요금제까지 출시하면서 우량 고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 등은 우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영상 시청 등이 많아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는 상위 5%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4%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헤비 유저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 용량의 과부하가 생길 경우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LG U+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미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세하게 했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를 했고 일부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LG U+의 승부수가 통신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의 홍보 효과까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 특판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를 후원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KB하나은행. 지난해 11월 올림픽 기념 특판 상품인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을 1인당 최대 3천만 원, 총 1조 원 한도로 내놨습니다. 1년째 정기예금임에도 최대 연 2.4%의 특별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상품은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조기 완판돼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3천억 원을 특별 증액해 추가 판매에 나섰습니다. KB금융은 후원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홍보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KB금융은 현재 스켈레톤의 윤성빈,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의 원윤종, 서영우와 쇼트트랙의 심석희, 최민정, 김연아를 잇는 피겨 주역으로 꼽히는 최다빈, 차준환, 이문수 등도 후원 중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선수들의 메달 획득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제고 효과는 금은동 메달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한 개당 약 120억에서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카드가 지난해 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기념카드인 슈퍼마일, 슈퍼마일드 체크, 2018 평창 위비 할인, 2018 평창 위비 5 체크 등 4종 카드는 출시 8개월 만에 50만 좌 발매를 돌파했습니다. 우리카드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카드는 출시 초기부터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이 그려진 귀여운 디자인과 높은 마일리지 적립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롯데카드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웨어러블 선불카드를 11만 장 가까이 판매해 당초 목표인 10만 장 판매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마케팅에 나선 은행 카드사들의 수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이 설을 전후에 올해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하다 관치 논란이 커져 한 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다시 칼을 뽑아든 이 당국이 당시 대립각을 세웠던 하나금융과 KB금융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셀프 연임이다, 관치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금융당국과 업계 신경전이 최근 한동안은 잠잠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다시 올해 지배구조 집중 점검 계획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금감원은 지난주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2018년도 검사 업무 운영 방향과 중점 검사 사항에서는 더 강력한 검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선 검사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위규 행위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나 내부 통제 수준을 살펴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설명인데요.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CEO 승계 프로그램,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부 통제가 미흡할 경우 경영진에 대해 관리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고 경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거나 몰랐다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은행권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개입 여부가 불투명한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당국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셈입니다. 네, 이번에도 지배구조 문제 칼을 뽑아들게 된 거니까 관치 논란이 이번에도 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영식 금감원장은 이번에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주 새출발 결의대회에서 임직원들을 향해 외부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전문가적 판단만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권리를 행사하자고 말했는데요. 더 이상 관치 논란 등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 원장은 그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관치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참아왔다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국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있지만 감독 당국으로서 우리가 할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이는 지난달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용비리 등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하나금융이 이를 무시하고 김정태 회장의 3년임을 결정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매번 하나금융과 KB금융이 자주 거론되는데요. 이 때문에 특정 인사를 찍어내는 거다 혹은 코드 인사다 이런 의혹도 일고 있는데 또 일각에선 이번에 금융권 수장들이 대거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코드 인사나 찍어내기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많은 CEO들이 앞날을 알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3년임 과정에서 당국과 대립을 한 터라 상황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배구조나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당국의 지침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시선이 하나금융을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감원이 내부 통제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겠다거나 검사 방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점도 김정태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금감원은 채용비리 검사 당시 하나은행에 관련 문서를 내놓지 않자 서버의 삭제 기록을 확보해 혐의점을 찾아냈습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채용비리가 드러나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난해 3조 원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윤 회장 역시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채용비리 사건의 진원지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손태승 행장이 새롭게 부임했는데요. 이광구 전 행장이 채용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찌감치 떠나면서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다른 은행과 달리 조직이 받는 영향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농협금융은 김용환 회장이 오는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침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처럼 이번에 3년임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지주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과는 좋지만 농협금융은 3년임 전례가 없다는 점과 연임에 대한 당국의 시선이 좋지 않아서 김용환 회장의 앞날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어깨를 향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가계빚이 크게 늘어 잔액이 1,4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 신용은 1,450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재작년 11%를 넘었던 증가율은 8.1%로 2014년 6.5%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따지면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빚이 100조 원을 넘어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년 대비 줄어든 대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인 2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와 월세, 상가, 임대료 상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이 GM본사에 장기 경영계획 제출과 차입금 금리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어제 베리앵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가지 자금 지원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은 구체적으로 흑자 전환 방안 등 경영 개선 대책 및 장기 발전 계획을 제출할 것과 분기 실적, 손실 분석 등 재무 실적 공개, 차입금 금리 인하와 본사 관리 비용 분담금 면제 등 수지 개선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제출 거부 중인 장기 경영 계획을 제출해 산업은행과 협의할 것과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 조치와 더불어 한국 GM 역할 확대를 위한 GM본사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주주감사 업무 수행의 실질화 방안과 주주와의 신뢰관계 회복 방안 제시 등도 포함됐습니다. 앵글 사장은 이 회장이 제시한 이 같은 자금 지원 전제 조건과 원칙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8가지 조건 중 어느 것을 받아들였고 어느 부분에 대해 수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비 문제를 논의하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은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 안팎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내외 데이터 1에서 1.4GB를 제공하는 요금제입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이 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장에 비해 한 발 물러난 겁니다. 하지만 이 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쌍방 합의가 되지 않아 보편요금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입법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간 논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건 2014년 6월 첫째 주 이후 193주 만입니다. 감정원은 수도권 택지지구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설 연휴 등 비수기를 맞아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지나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0.29%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22% 상승하며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추세는 지난달 15일 조사 이후 5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 종로점에서 문화재청과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에 주미대한제국공사 간 보존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5월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념해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재단과 함께 대한제국 자주외교의 상징인 주미대한제국공사 간의 복원과 보존을 위한 후원 약정식을 하고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스타벅스는 현재까지 총 3억 원의 기금을 주미대한제국공사 간 복원 및 보존 사업을 위해 기부하고 대한제국공사 간의 한국전통 정원 조성 및 공사 간 보존 활동을 후원했습니다. 현재 보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오는 5월 개관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은 감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수온 상승에 따른 난류성 어종 증가와 양식 면적 확대 등 영향으로 어업 생산량이 3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 생산량은 374만 3천 톤으로 이는 1986년 366만 톤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외식식품 기업인 YG푸드가 오는 2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 신화월드에 복합 외식문화공간 YG 리퍼블릭을 공식 오픈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매장은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기획과 인테리어에 참여한 GD 카페와 GD 볼링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번 이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처음 개최된 만큼 이 부회장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전국의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겠고요. 양은 강원, 영서에 최고 8cm, 서울, 경기와 충청, 경북 북부 내륙, 전북과 전남 북부에도 최고 5cm가 내리겠고요.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한낮엔 서울이 8도, 대전 10도, 부산 1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이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은 눈 소식과 함께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한낮은 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낮 서울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건조함이 심각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1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부산, 대구 12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